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는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건데, 뭐 번역은 이제 벡터 곱이라고 하고요. 벡터의 곱하기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벡터 곱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부를게요, 그냥. 이거는 이제 3차원에서 벡터를 정의를 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. 그래서 내적과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크로스라는 기호를 사용을 할 거고요. 그래서 A 크로스 가운데 이렇게 크로스를 써주고 B가 되고요. 그리고 정의는 이렇게 돼요. 뭐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듣는다던가 그럴 때 쓰는 크로스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을 외워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에 크로스 프로덕트 쓴다. 사실 기본은 아니더라도 이제 뭐 라이브러리 같은 데서 이제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을 것 같긴 해요, 제 생각에.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은 거기다가 벡터 하나 집어넣어주고 벡터 하나 집어넣어주면 벡터가 이제 결과가 알아서 튀어나오겠죠. 그걸 뭐 공식 이제 일일이 외울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면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배우죠. 그리고 이제 각각의 축을 따라서 정의되는 단위 벡터들이 있죠. IJK 해볼까요? I 요거는 1, 0, 0 J는 0, 1, 0 K는 0, 0, 1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제 A 크로스 B라는 거는 여기다가 I, J, K 이렇게 쓰고 A의 성분이 이렇게 들어갔던가 X1, Y1 여기다 IJK 넣어주고 두 번째 줄에 A의 성분 이렇게 넣어주고 세 번째 줄에 B 벡터의 성분을 이렇게 넣어주고 이걸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일단 I를 뽑고 이 두 개를 이렇게 곱해주고 요거를 곱해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. I의 Y1, G2 여기 잘못 썼네요. C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C1, Y2 해서 빼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J를 해주는데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빼주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기억을 했냐면은 얘를 그냥 일로 가져왔어요. X1, X2 그 옛날 게임 중에 뭐지? 갤러그인가?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뭐 슈팅 게임 같은 거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쪽 끝으로 가면은 이쪽 끝으로 나오고 이쪽 끝으로 나오면은 이쪽 끝으로 다시 돌아오고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여기 있는 애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은 얘가 나올 거니까 그냥 얘를 일로 가져와서 이렇게 쓰고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주고 저는 그런 식으로 외웠거든요. X1, C2가 될 거고요. K랑 이제 요 나머지 두 개 얘 곱하고 얘 곱해서 빼주고 X1, Y2 빼기 Y1, X2 요 I 1,0,0이라는 거는 벡터의 X 좌표 혹은 X 성분을 나타내는 거고 J라는 거는 어떤 벡터의 Y축 방향의 성분 그리고 K는 Z축 방향의 성분 그래가지고 이 벡터를 써주면은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이렇게 쓰나 뭐 이렇게 쓰나 똑같은 거고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요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필요하면 이제 공식 같은 거 찾아서 보면 되니까요. 요 벡터 곱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게 덧셈하고 뺄셈보다 먼저 한다는 거고요. 그리고 내적이랑 크로스 프로덕트가 같이 있을 때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. 여기 보면 A.B 크로스 C는 A. 괄호치고 B 크로스 C랑 똑같다. 그래서 B 크로스 C를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.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당연한 거긴 한데 내적은 벡터하고 벡터를 곱해서 스칼라를 얻는 거고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CP라고 쓸게요. 크로스 프로덕트는 벡터하고 벡터를 곱해서 3차원 벡터를 얻는 연산이에요. 근데 만약 여기서 요 내적을 먼저 계산을 해버리면은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해버리면은 요게 스칼라가 되겠죠? 근데 우리가 스칼라하고 벡터를 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하면 안 되고 벡터하고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먼저 해서 벡터를 얻고 벡터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벡터랑 내적을 해서 스칼라를 얻어야겠죠. 최종적으로 내적이랑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을 때 크로스 프로덕트를 먼저 계산을 한다. 그리고 처음에 언급됐다시피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. 대신에 반교환 법칙이 성립한다. A 크로스 B는 B 크로스 A가 될 수가 없고 B 크로스 A가 되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기하학적인 해석이에요.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떤 벡터가 나오는데 그 벡터의 성질이 뭐냐면은 그 벡터는 원래 두 벡터랑 서로 수직이에요. 우리가 하는 게 A 크로스 B죠. 요게 이제 어떤 벡터를 주는 거고 얘를 C라고 부릅시다. 그럼 이 C 벡터는 A의 수직이고 동시에 B에도 수직이에요.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고요.
우리가 새로 구한 요 C 혹은 A 크로스 B라는 벡터는 일단은 A의 수직이에요. A의 이렇게 수직이고 또 B에도 이렇게 수직인 벡터가 되는 거예요. A 크로스 B라는 벡터의 크기,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둘 사이의 각도 세타에다가 사인을 취한 거예요. 그리고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거는 이게 평행사변형이죠.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같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벡터 A랑 벡터 B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같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요런 직사각형이 된다는 거죠. 물론 뭐 제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요런 직사각형이 되는데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직사각형의 넓이 A는 밑변 B 곱하기 높이 H라는 거고요. 직사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같고요. 이 삼각형을 보면은 직각삼각형이 있죠. 여기서 H라는 거는 A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. 네, 사인 세타라는 게 빗변 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요. A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은 H는 A 사인 세타. 그래서 A라는 거는 B 곱하기 H였는데 H에다 집어넣으면은 A, B 사인 세타가 되고요. 그리고 A라는 거는 A라는 벡터의 벡터 A의 크기,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B라는 거는 B라는 벡터의 크기 그리고 사인 세타가 있고요. A 크로스 B라는 벡터의 크기로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A 크로스 B의 크기는 A랑 B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고요. 만약에 A랑 B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면은 A나 B 둘 중에 하나라도 0벡터가 된다면은 A 크로스 B는 0이 되는 거예요. A와 B가 서로 평행, 결과는 요거는 0벡터가 되고요. 혹은 A가 0벡터이거나 B가 0벡터이면은 A 크로스 B는 0이 되고 사실 두 번째는 너무나 자명하죠. 0 곱하면 당연히 0 나오는 건데 주목을 해야 될 게 요거죠. A랑 B가 서로 평행하다.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 A 벡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였죠. 근데 이게 세타가 뭐 0도이든지 혹은 이게 반대로 이렇게 평행일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. 혹은 이제 180도일 때 레디안으로는 0 혹은 파이. 이때 사인 값이 각각 0이에요. 이 경우에 사인 세타가 0이기 때문에 A 크로스 B는 0이고 크기가 0인 벡터는 당연히 0벡터겠죠?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려면은 A랑 B가 평행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B 벡터를 KA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. 스칼라 곱이라는 게 원래 벡터랑 평행하면서 길이가 달라지는 그런 벡터인 거죠. A라는 벡터가 있고 뭐 A를 이렇게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뭐 잡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그래서 둘이 이렇게 평행한 벡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B 벡터를 KA라고 표현을 하고요. 그리고 A의 원소를 A1, A2, A3라고 했을 때 B 벡터의 성분은 K 곱하기 A1, A2, A3가 되고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음에 했던 이렇게 넣어보면은 A1, A2, A3, KA1, K 안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요. KA2, KA3 이렇게 하고 일단 요거랑 요거였죠? I 햇에다가 A2, K를 앞에 쓰고 A3 빼기 A3, KA2죠? 그럼 딱 봐도 이게 0의 스멜이 이렇게 막 나요. A2, A3 빼기 A2, A3 요거 0이죠? 나머지는 사실 안 해봐도 비디오예요. 여기다가 넣고 이거 뭐 심심하면 해보세요. 자, 너무 쉬워서 안 할 거예요.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 다 0이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0벡터를 이렇게 얻는다. 그래서 벡터 내석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0이냐면은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일 때예요. 크로스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A랑 B가 서로 평행하다. 그리고 우리가 크기를 정의할 때 요거는 이제 코사인으로 정의를 했고 크기를 정의할 때 요거는 사인으로 정의를 했고요. 그리고 결과값이 요거는 스칼라, 요거는 결과값이 3차원 벡터. 요런 차이점들이 있죠. 이게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또 이런 각각의 차이점들이 이렇게 나오는 연산들이고요. A 크로스 B라는 거는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의 둘 다 수직이에요. 이렇게 수직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. A 크로스 B라는 벡터가 A에 수직하고 B로 수직을 했는데 이쪽 방향으로 수직을 해요. 이렇게.
근데 우리가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놓으면은 이 화살표도 A에 수직하고 B에 수직을 하죠. 그러면 A 크로스 B라는 게 도대체 이거야 라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. 그거를 여기서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. 이게 A 벡터죠. 그리고 이게 B 벡터면은 그냥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휘감으면 되는 거예요.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다. 그럼 A에서 B로 이렇게 휘감으면 되는 거고요. 이게 왼손 좌표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A 크로스 B라는 게 A에서 B로 이렇게 휘감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지금 시계 방향이죠. 시계 방향이면은 이 A 크로스 B라는 벡터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을 이렇게 뚫고 나와서 지금 제가 이제 2차원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제가 A라는 벡터를 이렇게 그렸고 B라는 벡터를 이렇게 그렸어요. 지금 우리가 왼손 좌표계를 보고 있어요. 왼손 좌표계일 때 A에서 B로 이렇게 휘감았는데 시계 방향일 경우 이제 이 A 크로스 B라는 벡터의 방향은 이 모니터를 뚫고 여러분이에요. 이렇게 머리고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머리가 있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. 이게 A 크로스 B. 반대로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고 A에서 B로 이렇게 휘감았을 때 지금 반시계 방향이죠. 여러분 시야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A 크로스 B의 방향은 모니터를 뚫고 모니터 반대쪽으로 벽 쪽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. 뭐 지금 발코리라 좀 죄송하긴 한데 왼손 좌표계일 때 A에서 B로 휘감아서 휘감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. 휘감는 방향을 봐서 이게 시계 방향이면은 여러분한테 가는 거고 반시계 방향이면 여러분한테서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요거를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왼손 좌표계죠. 왼손 좌표계라는 거 여러분 왼손을 써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 이제 손가락 4개 이렇게 놓고 요거를 이렇게 휘감는 거예요. 요거를 접어서 휘감았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A 크로스 B의 이게 엄지. 믿지 못하시겠지만 이게 엄지입니다. 그래서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A 크로스 B가 되는 거고요. 반대 이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왼손을 써서 A에서 B로 이렇게 휘감으면은 이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 4개가 있고 이걸 이렇게 휘감으면은 A, B 방향으로 그러면 엄지가 이제 모니터를 뚫고 벽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리키게 돼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른손 좌표계인 경우에는 그래서 A에서 B를 이렇게 휘감았어요. 이 경우에는 시계 방향이죠. 그런데 오른손 좌표계인 경우 A 크로스 B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. 그러면은 A 크로스 B라는 벡터는 이렇게 모니터를 뚫고 벽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고요. 오른손 좌표계니까 오른손을 써서 A에서 B 방향으로 이제 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휘감으면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A 크로스 B가 되고요. 반대로 이렇게 A에서 B를 휘감아서 반시계 방향이 됐어요. 이때 여러분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A 크로스 B의 방향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이걸 외우기가 시계 방향인데 뭐 들어갔다 나왔다 반시계 방향인데 들어갔다 나왔다 생각하기 어렵다면은 일단 좌표계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따져본 다음에 그 해당하는 손을 가지고서 이렇게 먼저 나온 벡터에서 그 다음에 나온 벡터를 이렇게 손을 휘감으면 돼요. 손가락을 이렇게 휘감아서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A 크로스 B라는 벡터의 방향이 됩니다. 여기서는 이제 이런 성질들이 쭉 주어져 있어요. 그래서 만약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거 이제 표가 따로 뭐 어디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찾아서 보고 해도 되고요.